네, 이렇게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전달됐을까요? 네, 오늘장 뉴욕 증시는 중동 긴장과 소매 지표에 대한 부진 때문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중동 분쟁과 관련해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역시나 관련 뉴스가 투심을 짓눌렀는데요. 특히나 오후장으로 가며 낙폭이 커졌고 다우존스는 0.7% 하락한 42,2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0.9% 하락하며 19,521포인트를 S&P 500 지수는 0.84% 하락한 5,98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 시장은 주시했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체크해드리겠지만 어제 오후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고 이번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유가도 다시 출렁였는데요. WTI 선물 기준으로 4.3% 오른 배럴당 7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도 4.4% 오르며 76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유가 선물이 모두 4% 급등으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위험 회피 심리와 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함께 반영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네, 자세한 글로벌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는데 어제 특징적인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시장 분위기가 짓누르게 되면서 M7 종목들부터 보시면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엔비디아가 0.4% 하락하며 14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등이 1%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M7 가운데서는 테슬라가 3.9% 하락하며 316달러를 기록했고 비교적 낙폭이 컸는데요. 오는 22일 로보택시가 텍사스주 오스틴 쪽에서 소규모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주가에 대한 반영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었습니다. 또한 월가에서는 2분기 테슬라 출하량이 약 40만 대로 전 분기 대비 10% 감소할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주가를 눌렀습니다. 네, 빅테크 종목들은 이랬고요. 태양광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장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썰러는 40% 급락했고 솔라이츠 테크놀로지는 33% 밀린 15달러, 인페이즈 에너지는 24% 하락한 34달러, 퍼스트솔라는 31% 밀리며 14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원 재무위에서 트럼프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천연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자원을 내년에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며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는 세금 공제가 내년부터 60%로 축소되고요. 2028년에는 완전히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에서 4년 정도 훨씬 더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제 국내장에서는 미리 종목들에 반영이 됐지만 미국 종목들에게는 오늘장 반영이 됐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제약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개별 호재로 크게 오르는 종목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버브 테라퓨틱스가 있었는데요. 이 버브 테라퓨틱스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차세대 심혈관 치료제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인수가는 약 13억 달러고요. 하나로 1조 8,72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라이 릴리는 주당 10.5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추가 성과 조건에 따른 3달러의 조건부 지급권이 포함됩니다. 버브 테라퓨틱스는 오늘장 무려 81% 급등하면서 1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세로테라퓨틱스인데요. 이 기업은 오늘장 무려 188% 급등했습니다. 자사의 주요 신약 후보 물질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용으로부터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후보 물질은 임상 1상 시험 단계에 있으며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게 된다면 임상시험에서 FDA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신약 승인 관련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고 7년간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정에 대해서 면역 항암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특징 종목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전달됐을까요? 네, 이번 주 시장의 화두가 결국에는 중동과 관련된 리스크가 될 것인데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주요 G7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하면서 캐나다에서 빠르게 귀국했는데요.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백악관 상황실에서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분쟁에 미국 개입에 대한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회의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이 민간인이나 미군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멘트를 남겼는데요. 이후에 다른 글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SNS 글에서 이란 제공권 장악의 주체를 우리로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제공권 장악을 지원했다는 것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CNN의 보도를 보시면요. 당국자 2명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교적인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중대하게 전환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긴장에 대한 리스크가 한 가지 측면에 시장을 내림세로 이끌었던 요소가 되겠고요. 한 가지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했는데 부진했습니다. 7,154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 감소폭이 큰 데다 전문가 전망치였던 0.6% 감소도 밑돌았는데요. 지난 4월에 소매 판매 지표도 전월 대비 0.1% 증가가 아닌 0.1% 감소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월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인데요. 개인의 소비 지출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관세로 여름 내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며 연말까지는 소비가 상당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헤더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가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현재 지출에 훨씬 더 신중해지고 있다면서 할인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월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관세로 전반적인 소비 지출이 위축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경고 신호 정도로 분석하며 연말까지 일단 기다려보자,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FOMC 회의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 연준도 통화정책 결정회의에 오늘부터 돌입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되겠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집니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이번 동결 여부보다는 연내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내릴지 두 차례 내릴지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더불어 점도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 역시 마켓워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FOMC의 최대 관건은 연준이 금리를 올해 2번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아니면 한 번만 인하하도록 수정할 것인지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내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지만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리면서 연내 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토대로 FOMC 내용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5월 주택 착공 지수도 발표됩니다. 네,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점쳐진 부분이지만 점도표를 한번 촉각을 둘러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달해 주신 내용까지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